안녕하세요, 반다라는입니다. 오늘은 몸 이야기 세 번째로 가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저의 가장 큰 콤플렉스였던 가슴 그리고 그 팔뚝 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저는 원래는 꽤 마른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슴도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체질상 그냥 마를 사람 중에서도 가슴이 클 사람은 큰데 저는 그냥 애초에 그런 가슴이 작은 체질을 또 타고난 거예요. 그랬었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그런 말을 하는 애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넌 왜 이렇게 가슴이 작니? 막 이런 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 내지는 남자애들한테 절벽이다, 좀이 아니고 완전 절벽이다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되게 나는 뭔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막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이런 369 이런 걸 하면 가슴이 커진대서 막 이런 걸 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는 인터넷에 이제 좀 접근성이 높아지니까 검색을 해서 가슴 커지는 법 알아내서 마사지 하라 그러고 뭐 먹으라 그러고 석류 이런 거 먹으라 그러고 두부 많이 먹으라고, 두유.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부터 이제 우유나 이런 우유 유제품에 대해서 강박이 막 생기던 때여서 꼭 두유만 마셨고요. 그리고 두부 정말 일부러 좀 과하게 막 많이 먹었었고, 그리고 매일매일 밥 안 먹고 학교 다녀오면은 석류 주스를 한 잔씩 계속 마셨었어요. 이게 날 조금은 좋게 해줄 거야 라고 믿고, 그리고 밤마다 이제 아침에는 어려우니까 저녁 시간에 자기 전마다 열심히 마사지를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실 가슴만 작았으면 별 스트레스가 없었을 텐데 제가 이 부유방이라고 이 겨드랑이 쪽이 살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많다고 한다기보다는 다른 몸의 부위에 비해서 유난히 이쪽에 살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는 심지어 가슴은 없는데 여기에는 살이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죠. 그냥 이게 가슴만 돼도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가슴은 작은데 여기에만 살이 많이 있으니까 팔을 이렇게 붙일 때 여기가 갑자기 훅 두꺼워져서 짜증이 나고, 그리고 겸사겸사 이쪽 팔살도 이제 찌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굉장히 스스로의 이 몸에 대해, 이 부위에 대해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대학교 가서는 이제 차라리 학생 때는, 고등학생 때는 제가 뭐 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선택지가 거의 없잖아요.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그런 선택지들도 슬슬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그때 되면 막 좀 더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수영장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친구들이랑 좀 더 자유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저는 이 팔뚝하고 가슴 이런 부분 때문에 뭔가 이렇게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나시라거나 그런 건 상상도 못하고, 사실 자신감을 가지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하기도 했죠. 저는 그 모순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배와 허리와 다리는 모두 엄청 가늘대 가슴은 있어야 한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정상식을 할 때 가장 스트레스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몸의 다른 부위, 다리부터 배부터 팔뚝 전부 다 살이 찌는데 팔목까지 살이 다 찌는데 얼굴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도 가슴은 미동도 없다는 게 가장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수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말이 안 되는 현상인 거예요. 몸이 다 살이 찌는데 어떻게 딱 선택적으로 누가 빼놓은 것 마냥 가슴만 안 찌니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거의 이 스트레스로 약간 일상이 잘 안 될 정도까지 갔었어요. 물론 식이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이제 가슴에 대한 스트레스가 합쳐지면서 수술도 엄청나게 알아봤었고 병원 알아보고 막 그랬었죠. 근데 결국은 그 가슴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접하면서 스스로 그걸 좀 잠재웠었어요. 엄마 붙들고 울고 막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식이장애 치유하면서 그 특이 상담 받으면서 그냥 저의 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내가 왜 이러이러이러한 틀에 맞춰야 돼 라는 생각에서 날 고통 줬을까 고민을 했고, 그 덕분에 뭐 굳이 가슴이 작아도 그거에 대한 억지로 크게 만든다거나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슴이 작다고 해서 뭐 여성스럽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거랑은 무관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되게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뭐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초반 때도 항상 그놈의 뽕브라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정말 약간 저는 막 왕뽕브라 이런 걸 검색해서 가야 제가 원하는 사이즈가 나올 만큼
되게 뻥에 집착 아닌 집착을 했었고, 왜냐면 제 사이즈를 입으면은 도무지 제가 봤을 때 용납을 못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체도 많이 하고 더 심했었죠. 그랬는데 거기서 벗어난 뒤로는 오히려 그냥 캡나시, 지금처럼 캡나시만 입고 브라 이제 못 입겠어요. 입으면 소화가 안 돼서 일상생활이 훨씬 낫네요. 아예 뭐 먹을 수가 없어요. 입고 싶을 땐 입겠지만 그냥 매일매일 입지는 않는, 거의 매일매일은 캡나시만 입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왜 그렇게 큰 가슴이 좋다고 생각했을까? 내지는 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말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뭐 가슴이 여성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뭐 모성애, 그래서 뭐 번식에 유리한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도 많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력적일 정도로 절대적인 기준을 부여하는 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일단은 이분화해서, 신체적인 걸 이분화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번식의 상징이 여성에게 있어서 가슴이라면 남성에 있어서는 뭐 주로 성기겠죠? 그랬을 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남성의 성기의 크기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많이 개입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여성의 가슴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압박감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슴 크기를 언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제 생각도 차차 변해갔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찌됐든 사람들의 생각이 합쳐진 이 분위기인데, 이 생각 자체가 굉장히 뭐 쉽게 말하면 불평등한 것이고, 그리고 되게 편견과 그런 억압 같은 게 많이 숨어있는 그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가슴이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무리해서, 특히 뭐 누군가를 위해서 내 가슴을 크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솔직하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몇 번 말했지만, 전 여전히 뭔가 안전한 방법으로 가슴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이든 무엇이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는 뭔가 여성스럽고 싶어,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어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커보고 싶은데 그래도 이게 되게 커요. 뭔가 커보고 싶고, 가슴이 클 때 어떤 기분인지, 그럴 때 옷을 입으면 어떤지 이런 걸 되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나중에 뭔가 의학의 발전으로 뭔가 된다면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하긴 해요. 왜냐면 이 주제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상당수가 어찌됐든 식이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한테는 되게 비슷했어요. 말라야 한다와 비슷하게 뭔가 왜 이렇게 가슴이 없니? 이런 거에 대한 주변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서 저에겐 약간 같이 가는 그런 그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막말로 막 친척들이 이렇게 가슴 작아서 시집 어떻게 가냐 막 이런 말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때는 그것 또한 너무 스트레스였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슴에 대해서 안 그러실 수도 있고 그냥 오히려 되게 작은 가슴을 원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마른 몸을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런 거에 대해 되게 오픈해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그래도 나름 3번째이잖아요.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댓글을 보면 볼수록 이게 저만 겪은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좀 씁쓸하다 해야 되나? 슬프다기보다는 되게 이게 뭐니 싶더라고요. 뭔가 공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이게 일반화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씁쓸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약간 뭐 누군가는 좀 민망한 부위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오픈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귤을 까먹고 그러고 잠시 쉬다가 편집을 시작하겠어요.